사과라면서 남편이 저지른 잘못까지 이렇게 돈과 땅으로 덮으려 하십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 아닙니까? 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장미애가 내민 두툼한 봉투와 서류 뭉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는 묵직했고 서류 표지에는 신라주조 공장 부지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천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다. 오천수 씨. 장미애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작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번들거렸다. 제 남편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망쳐놓은 걸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천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장미애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건 결국 독고탁을 살리려는 거 아닙니까? 사과라면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걸 내놓으시다니 이건 사과가 아니라 술도가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장미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꾹 누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억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닙니다. 천수 씨, 그 사람은 제 남편은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술도가를 볼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천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장미애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주 조금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연민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때 마광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수도련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마광숙은 장미애와 천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장미애 씨가 용기 내어온 자리예요. 우선 드러나 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지. 천수는 마광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지만 천수는 그 눈빛 속에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장미애의 편을 드는 이유가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천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장미애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형수님이 허락하신다면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술도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장미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손등을 파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두가 장미애의 떨리는 손끝에서 그녀의 대답을 읽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장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는 깊이 숙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봉투 위를 꼭 붙잡고 있었다. 제 남편이 한 잘못은 그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술도가를 이렇게 망친 것도 돈을 마음대로 쓴 것도 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장미애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바라보던 오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장미애 씨, 그 죄책감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결국 독고탁의 돈입니다. 그 돈으로 술도가를 살리겠다는 게 장미애 씨가 말하는 사과입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들어 오천수를 바라봤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그가 져야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망쳐놓은 걸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천수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말은 좋죠.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술도가가 독고탁 돈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할 겁니다. 우리 술도가 이름에 흙을 덮겠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장미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평생 술도가 사람들 앞에 얼굴 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 내서 온 겁니다. 오천수는 장미애의 눈물에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형수님, 오천수가 마광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술도가를 다시 이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해요. 전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장미애를 바라보았다. 장미애의 손끝이 봉투를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서 마광숙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무언가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천수 도련님, 마광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건 꼼수인지 진심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장미애 씨, 이게 정말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다. 네, 저는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오천수는 마광숙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더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장미애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아내기도 어려웠다. 장미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압니다. 이 돈이 술도가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무게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망친 걸 제가 대신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오천수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못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장미애의 떨리는 손끝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천수 부사장님, 이 기회 놓치면 술도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고자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현실적인 무게가 방 안을 울렸다. 오천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고자동을 바라봤다. 공장장님, 당신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술도가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이름인데 독고탁 돈을 받아들이자고요? 고자동은 고개를 들고 오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도 그 사람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 라인 늘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장미애 씨가 내놓은 이 부지와 자금이면 단숨에 해결됩니다. 오천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독고탁의 돈으로 술도가를 키우자는 겁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술도가가 독고탁 덕에 살아났다고 할 겁니다. 고자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 술도가를 더 단단하게 키운다면 사람들은 술도가가 기회를 책임으로 바꿨다고 할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길 아닙니까? 오천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고자동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독고탁의 이름이 술도가와 함께 거론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오범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저도 공장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천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눈을 부릅떴다. 오범수, 너까지 이럴 거냐? 우리 술도가 명예를 팔자는 거냐? 오범수는 형의 분노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형, 명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술도가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이 지켜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천수는 동생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책임? 그 책임이라는 게 독고탁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면 그건 책임이 아니라 빚입니다. 오범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걸음 더 다가서듯 목소리를 낮췄다. 형, 형수님이 지금까지 술도가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봐왔잖아요. 형수님이 이걸 쉽게 결정할 사람입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도 더 큰 부담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오천수는 동생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범수의 눈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동생이 쉽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강숙이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천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형수님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오천수의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점점 커져갔다. 이걸 받아들이면 술도가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옳은 걸까? 그때 고자동이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오천수 부사장님, 이건 장미애 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술도가를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을 미루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오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고자동과 오범수의 말이 그의 마음 한켠에 깊이 박혀 있었다. 사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자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마강숙에게 향했다. 마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미애의 눈물이 생각났다. 저는 그저 망쳐놓은 걸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독고탁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술도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지난 시간들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다. 마강숙은 손가락을 꼭 모으며 입을 열었다. 장미애 씨. 마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내민 이 봉투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강숙은 장미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다. 마강숙의 가슴이 잠시 흔들렸다. 오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형수님, 이걸 받으면 술도가 이름은 더럽혀질 겁니다. 술도가가 독고탁 이름과 엮이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성실함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마강숙은 고개를 숙이며 오천수를 바라보았다. 천수도련님,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오범수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형수님, 이건 독고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술도가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고자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사장님, 술도가가 이 기회를 잡으면 책임도 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지켜온 술도가의 정신 아닙니까? 마광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미애의 간절함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독고탁의 이름이 술도가와 함께 언급되는 걸 상상하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오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수님, 명예는 한번 더럽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오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마광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을 재촉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천수도련님, 술도가가 지켜온 성실함은 이제 더 큰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형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술도가가 이렇게까지 지켜온 건 이름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준 신뢰와 책임, 그걸 이제는 더 크게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뿐입니다. 오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장미애를 향한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형수의 결정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형수님 결정이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마광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결정은 술도가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처음처럼 무겁지 않았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술도가의 성실함, 그걸 책임으로 보여줘야 한다. 마광숙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다.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라주조를 새롭게 이끌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 회장님이십니다. 사회자의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다. 순간 박수 소리가 커졌다. 마광숙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 속에는 감격이 스며 있었다. 오범수가 옆에 서 있던 천수를 향해 팔꿈치를 살짝 찔렀다. 형수님이 결국 해내셨어. 저 자리가 형수님 자리야. 오범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천수는 팔짱을 낀 채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는 없었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이 조용히 웃으며 박정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 광숙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광숙씨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네요. 한서방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단상 위에 마광숙은 마이크를 잡았다. 짧은 숨을 고르고 나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작은 술도가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도가가 지켜온 성실함과 신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마광숙은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앞으로 술도가가 지켜온 정신을 더 크게, 더 멀리 보여드릴 겁니다. 술도가의 이름이 책임과 신뢰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졌다. 장미애는 뒷줄에 서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웃음을 지었다. 옆에 있던 한 직원이 장미애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괜찮아요. 저 사람이라면 저 자리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 웃음 속엔 기쁨만이 아니라 씁쓸함도 함께 있었다. 남편의 잘못까지 대신 속죄하듯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조용히 박수를 이어갔다. 오범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속삭였다. 형, 저거 보이죠? 장미애 씨도 이제 술도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이미 우리와 같은 편이에요. 천수는 장미애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거다. 마광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중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술도가가 지켜온 성실함은 이제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커졌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